예, 안녕하세요. 유니티 코리아 테크니컬 아티스트 겸 에반젤리스트 맡고 있는 이상윤입니다. 근본 세션에서는 유니티 코리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템플릿 프로젝트 카야의 아트 포스트 모텀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웨비나 때 공지를 드렸다시피 유나이트 세션 때는 아트 관련한 포스트 모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 시간에도 기술적인 내용들을 조금 다루기는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어떤 부분들, 특히 이제 아트적인 비주얼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갔는지를 다루는 게 중점이 될 거고요. 일전에 그 웨비나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타겟 플랫폼 그리고 타겟 디바이스나 그리고 해상도 설정이라든지 그래픽스 API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애니메이션 세팅 같은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일단 저희 그 웨비나 때 많이 다루었습니다. 뭐 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혹시나 그 유니티로 이러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할 때 조금 기술적인 참고라든지 레퍼런스가 필요한 분들은 그 일전 웨비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비나 영상은 유니티 코리아 유튜브 페이지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발표 자료는 저희 유니티 스퀘어를 통해서 지금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요. 프로젝트 파일 공유는 그때 영상에서는 제가 최대한 빨리 공유 드리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약간 저희 내부 문제 그리고 이 배포와 관련된 그 저작권 이슈도 이제 저희가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법률 검토라든지 뭐 몇 가지 좀 저희가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다운로드 가능할 수 있냐, 언제 받을 수 있냐 문의를 많이들 주시는데 가능한 빨리 작업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프로젝트를 또 처음 보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오버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야는 유니티 2020.1.5 버전을 기준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유니티 버전을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쓰시는 2019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를 해보았지만은 이 데모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실제 이제 그 릴리즈 됐을 때 너무나도 예전 버전을 사용을 했을 때 오히려 제일 최신 버전에 관련된 기능들을 포함하기가 또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최신 버전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베타를 기준으로는 또 저희도 작업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베타 버전을 사용하지 않겠지만은 내년에 아마 2021.1 버전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버전까지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플랫폼은 우선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iOS도 지원을 안 하냐고 하는데 일단은 그 국내 안드로이드 마켓 사이즈라든지 유니티 프로젝트의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안드로이드를 일단 우선 먼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플랫폼에 대한 것도 뭐 예를 들면 뭐 스위치라든지 뭐 콘솔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현재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걸 만들어서 또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RP 버전은 현재 8.2 버전 사용 중이고요. 이것도 아마 URP, 즉 그 에디터가 아마 2021.1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면은 URP 버전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스 API는 현재 지금 불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픈GL ES 3.2까지는 대응을 하려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사용해서 이 오픈GL ES 3.2 때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점을 일전 웨비나 때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를 사용을 하지 않고 기존의 유니티 슈리켄을 사용해서 이펙트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오픈GL ES 3.2 혹은 3.1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 가이드는 현재 로비심만을 작업된 그걸 기준이고요. 차후에 그 전체 큰 이제 터레인까지 다 포함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오픈GL ES 3.2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가 필요로 하게 된 계기를 먼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유니티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미지들은 유니티에서 공개된 프로젝트들입니다. 올해 그리고 작년에 공개됐던 더 헤러티 그리고 그 이전에 유니티로 해서 이제 처음으로 약간 시네마틱 데모처럼 공개를 했던 아담 시리즈
물론 그 전에 옆에 보던 뭐 블랙스미스도 있었지만은 저 아담이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유니티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인상 깊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네마틱 데모가 아닌 그 FPS 데모 역시 FPS 그 샘플이라는 이름으로 공개가 되었고요. 그 이외에 뭐 보트어택이라든지 URP, 커스텀 패스, 뭐 예제, 그리고 3D 게임 킷, 그리고 뭐 크리에이터 킷, 뭐 서바이벌 슈터, 뭐 2D인 뭐 로스트 크립트, 그리고 HDRP를 사용한 뭐 스페이스십 데모라든지 북 오브 더 데드, 뭐 퐁텐블루도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뭐 ECS 사용한 메가시티 같은 여러 가지 데모들이 유니티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이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을 하라고 저희가 만든 데모였고요. 하지만 이제 국내 안드로이드 게임 시장이 가장 큽니다. 지난 시간 웨비나 때 이야기했다시피 PC보다 이 국내 안드로이드 마켓 시장이 가장 크고요. 그 중에 한 15개 정도의 탑 매출을 기록하는 앱들을 한번 스크린샷을 찍어 봤어요. 이걸 찍은 게 2020년 11월 9일이었고요. 이후에 또 좀 변화가 있었겠죠. 어제도 지금 또 넷마블에서 또 세나2도 출시를 했고 조금씩 더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 별표가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UTK 템플릿 스타일, 즉 판타지 RPG류의 MMORPG 혹은 뭐 MMORPG 게임들이고요. 이제 MMO도 많이 이제 죽었죠. 대부분 다 이제 MMORPG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이미지가 국내 판타지 RPG 스타일의 이 모바일 게임들을 유니티로 만든 케이스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익숙한 게임들도 있을 거고 저게 뭐야 라고 하는 게임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또 출시가 안 된 게임도 있을 거고요. 많은 화제를 모았던 100 Soul 퀄리티 진짜 괜찮았죠. 그리고 저희 웨비나 때도 한번 소개를 드렸던 A3, 그리고 로아넴, 뭐 에오스 레드, 그리고 카오스 모바일, 그리고 빛의 계승자, 하이어 오브 라이트, 이렇게 하니까 저도 좀 약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테라는 뭐 이제 저희 언리얼 엔진으로 개발된 게임도 있고 유니티로 개발된 게임도 있는데, 테라엠은 유니티로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R2에 조금 이제 오래됐죠. X와 이제 다크 어벤져, 그리고 뭐 좀 더 된 이제 레이븐, 그리고 길드 오브 아너도 있고요. 로스트 킹덤, 그리고 엔젤스톤,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단 어떤 분들은 이걸 보여주니까 이게 국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양산형 게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은, 어쨌거나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마켓 비중이 가장 큰 장르이기도 하고, 바꿔 말하면은 가장 많은 국내 게임 개발자들, 아티스트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들, 이제 이분들이 지금 투입되어 있는 프로젝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유니티를 통해서 유니티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조금 혹은 좀 더 우리 프로젝트에 정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데모나 좀 예제가 필요하다는 그 수요를 굉장히 오래부터 들어왔습니다. 저도 물론 유니티에서 일을 하기 전에는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들을 봐왔고 저도 이제 일을 했었고 또 많이들 물어봐 주셨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올해 시작이 되었었고요. 일단 컨셉 아트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컨셉 아트는 그 사키 메텔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메텔님한테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프로젝트 맡아 주셨고요. 일단 일반적인 회사의 외주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뭔가 기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컨셉 오너분하고 이 컨셉 아티스트 분하고 좀 약간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많은 부분들을 좀 저희가 오히려 미리 좀 제시를 해주시면 어떻겠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프로젝트가 꽤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게 처음에 제안을 드렸던 캐릭터들이고요. 최초의 이야기는 그 저희 유니티 에반젤리스트여셨던 같이 이제 일하고 있는 그 오지연 씨를 약간 모티브로 한 닥터 찰스라고 그 수염난 그 박사 캐릭터가 있습니다. 지연님하고 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 캐릭터를 조금 현대적인 스타일과 판타지를 섞어서 리모델링을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캐릭터 리메이크해도 괜찮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여성 캐릭터에 대한 수요가 좀 많고
그런 것들을 좀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많아서 우선 여성 캐릭터를 선정을 했고요. 맨 왼쪽 위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최초 시안들입니다.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뭐 이것저것 만들어 본 거고요. 그 스타일들을 기반으로 조금 더 발전을 시킨 게 왼쪽 아래에 있는 저 세 가지 스타일입니다. 거기서 조금 이제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듬어 나가서 오른쪽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로 이제 최종적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했고요. 지금 보다시피 좀 약간 전사 무슨 이런 중갑을 걸치고 전장을 누비는 전사보다는 여행을 다니는 약간 방랑자, 여행자 약간 이런 느낌의 여성 캐릭터지만은 조금 중성적인 느낌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질에 대한 부분도 천과 가죽 그리고 금속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가 있는, 왜냐면 이걸 나중에 이제 쉐이더를 통해서 조금 질감을 표현할 때 이 다양한 질감들에 대응할 수 있는 캐릭터 하나로 대응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서 작업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소소한 그 액세서리의 디테일에 유니티 로고가 좀 형상화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어깨에 있는 이 금속 그리고 부츠에 이 버클 쪽이 다 유니티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판타지 RPG의 경우에는 유저가 캐릭터의 등 부분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최근에 만들어지는 이 게임들도 그렇지만은 이 뒤쪽의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무언가 강조해서 등에 있는 캐릭터의 디테일을 뭔가 더해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그런 액세서리라든지 혹은 장식을 통해서 약간 디테일을 좀 부여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주셔서 뒤쪽 장식이 저렇게 만들어졌고요. 실제 이 뒤에 보여드릴 3D 모델링에서는 저런 식으로 저렇게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금속 고리가 이렇게 가죽 옷에 이렇게 붙어서 구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3D 모델러 분에게 전달되기 전에 이 시트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재질에 대한 표현과 이런 설정에 대한 것들을 가능하면 많이 주문을 부탁드렸습니다. 향후에 여기 소개된 이 시트 작업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저희 유니티 블로그로 연재를 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아직 그건 지금 진행을 안 했는데요. 향후에 좀 프로젝트가 정리가 되는 대로 자세한 뭐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할 예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했던 생각은 저희가 이제 그 공개한 헤러틱이라든지 다른 유니티 프로젝트에서도 글로벌에서 이런 컨셉 원화부터 어떤 식으로 작업했는지 공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혹시 궁금할 분이 계실까 싶어서 저희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분한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렸고, 그래서 시트 작업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표정에 대한 부분들을 인상이 이제 캐릭터한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전달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복장에 대한 레퍼런스뿐만 아니고 표정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있는 거 이외에도 좀 여러 가지 이제 연예인 사진들을 통해서 보통 실무에서 하다시피 그런 것들을 모델러 분한테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트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무드샷이 진행을 했었고요. 이 무드샷은 향후에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그리고 모델러 분이 캐릭터의 성격을 어느 정도 추측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모델링 작업은 지금 수화로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졌던 이 수화를 작업했던 이 현재 온마인드, 예전 수화 디지털에 부탁을 했고요.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제가 좀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기로 했었고요. 일단 지금 보는 화면이 지브러시에서 최초 스컬핑 작업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스컬핑 작업 이후에 조금 더 다듬어져서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컬러까지 들어간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원화보다는 조금 인상이 좀 더 세게 나온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좀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작업하는 과정 중에 계속 피드백을 하고 또 피드백을 주고 체형이나 뭐 이제 소소한 것들을 조금씩 바꿔달라, 또 이렇게 해달라 요청을 많이 했었고요. 약간 공각기동대 주인공이
구산하기 소자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너무 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부분은 뒤에 가면서 조금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는 화면이 이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이 제가 이제 작업을 위해서 URP 샘플 씬을 만들어 가지고 전달을 했고요. 거기에 올려 가지고 캐릭터 디테일을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룩이 나오는지를 보고 저한테 이제 동영상으로 보내준 스크린샷입니다. 와이어는 오른쪽 보다시피 저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얼굴 쪽에 확실히 좀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물론 왼쪽은 지금 이제 헤어 작업이 되기 전이라서 헤어가 안 들어가 있고요. 금속이 조금 번들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뭐 포스트 프로세싱과 그 라이팅 옵션을 조금 세게 줘서 저렇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메쉬를 처음 받았을 때 좀 불필요한 그 버텍스 버퍼 정보들 UV가 많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했었다는 내용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이 폴리 카운트를 얼마를 해야 되냐고 처음에 이야기를 줬을 때 제가 가이드를 했던 건 한 2만 개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LOD를 사용을 하고 LOD 단계를 좀 더 빡세게 한다면은 더 좀 쓸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이고 어느 정도 좀 타이트하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러프하게 얘기를 했던 게 2만 개였고 그것도 이제 저희가 테크 데모라는 성격상 너무 또 퀄리티를 낮추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2만 개를 이야기를 했었고 나중에 연락을 왔을 때 2만 개 좀 초과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길래 일단은 그러면은 오케이라고 얘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받아본 메쉬의 이 폴리곤 카운트, 트라이앵글 카운트는 약 2만 1000개입니다. 일전 웨비나 때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이게 실무에서 사용할 프로젝트라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사용된 폴리곤의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템플릿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도 고심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실무 레벨에 준하게 타이트하게 리소스들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여유 있게 쓰더라도 비주얼을 좀 보여주는 게 맞는가라고 좀 고심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쓰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폴리곤을 좀 넉넉하게 쓴 거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무작정 늘릴 수가 없으니까 작업하는 분들한테는 이후에 보여드릴 뭐 애니메이션을 때 본 개수라든지 뭐 텍스처 사이즈 그리고 이런 이제 폴리곤 카운트 같은 것들은 가이드는 조금 빡빡하게 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1차로 만들어진 최종본을 제가 유니티에 올려가지고 스크린샷을 찍은 화면이고요. 인상 부분들은 중간에 조금 이제 수정을 좀 해서 너무 좀 센 부분들은 조금 수정을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텔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게 시트 작업 끝나고 무드샷 잡을 때 러프하게 뭐 캐릭터 움직임이나 동작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스케치를 좀 해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이런 느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이건 좋고 저건 안 좋고 요거는 조금 더 디벨롭해서 시트에 포함을 시키자라고 했었고요. 그때 1차로 주셨던 이것들을 기반으로 애니메이터 분한테 작업을 요청드렸을 때 이걸 기반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잡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쯤에서 대략적인 캐릭터에 대한 성격은 잡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는 게 이제 작업 요청 드린 이메일 내용이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제로 보여드릴 수 있는 뭐 유튜브 링크라든지 혹은 뭐 이미지라든지 특히 좀 약간 피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쭉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길이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일단 실제 프로젝트가 아니고 데모다 보니까 길이에 대한 것들은 가이드가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유롭게 하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주문을 드렸고요. 대신에 이 동작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저희 캐릭터에 맞춰서 조금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 성격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가 타이트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저희가 그 휴머노이드를 쓰는 게 아니고 제네릭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 다 키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스프링본이나 뭐 지글본 이런 것들을 안 쓰냐고 물어보시길래 그건 안 쓰고 가능하면 본을 최대한 적게 쓰고 움직임들을 미리 다 키로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 리깅 셋업할 때 이 캐릭터 왼쪽에 있는 저 빨간색 표시에 있는 저 부분이 아예 본을 안 잡으셨더라고요. 좀 너무 작아서 티가 안 날 것 같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보기에 따라서는 캐릭터 몸 쪽으로 파고드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기 일단 짧게라도 본을 하나 세팅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총 88개가 사용이 됐습니다. 1차 작업 이후에 추가적인 애니메이션 작업을 몇 가지를 더 요청을 드렸어요. 이제 작업하신 분이 각각 다릅니다. 두 분이서 작업을 하셨고요. 최초 7개 동작이 먼저 발주가 됐고, 그 7개 동작을 기반으로 조금씩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해서 이 보시다시피 애니메이션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여기에다가 8개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총 애니메이션 개수는 현재 16개에서 이제 24개까지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더 좀 빠질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에디터에서 세팅하는 걸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지난 웨비나 때는 이 부분을 제가 아예 다루지를 못했더라고요. 우선 지금 보는 화면이 기본 에디터 화면입니다. 배경을 무언가 만들어 놓던가 스카이박스를 넣어서 뭔가 표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제일 큰 문제는 리소스들을 전부 직접 제작하는 이유가 이 보여주고 마는 게 아니고 재배포, 즉 이 프로젝트를 받아서 지금 쓰시는 프로젝트에 사용을 하거나 혹은 받으셔갖고 뭔가 내가 좀 아이디어를 더해서 뭐 재배포를 하든지, 물론 상용 프로젝트 지금 이제 게임 개발하시고 있을 때 그런 쪽에도 좀 폭넓게 사용하려고 저희가 지금 가이드를 준비 중입니다. 그 유니티장하고 좀 비슷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HDR 소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무료 소스라고 돌아다니는 걸 저희가 받아다가 그냥 그대로 배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소스 사용에 굉장히 제한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유니티 로고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우선은 이 섀도우 설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다시피 이걸 최적화 개념을 생각을 했을 때 섀도우 맵과 이 CSM, 즉 그 캐스케이드 섀도우 맵을 하나만 쓰고 이 맵 사이즈를 512로 줄여가지고 한번 로비를 세팅을 해봤는데, 여기 캐릭터 밑에 저 캐릭터 그림자 보다시피 굉장히 디테일이 좋지 못합니다. 다 찌그러지고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죠. 물론 드로컬은 이게 훨씬 적게 나오긴 합니다. 이걸 4K까지 늘려가지고 이제 4 캐스케이드를 올리고 4K까지 늘렸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그 섀도우 맵 사이즈를 크게 쓸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또 모바일에서 너무 이렇게 사이즈를 작게 쓰는 거는 요즘 트렌드에도 안 맞고, 로비 같이 캐릭터가 드러나는 환경에서는 그렇게 타이트하게까지 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512와 4K를 비교를 한 거고요. 그림자 퀄리티, 그리고 이 그림자 그려지는 그 거리 또한 지금 512는 굉장히 땡겨놨기 때문에 퀄리티가 품질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프로젝트 사용할 때 한번 참고는 하셨으면 해서 제가 이걸 넣었고요. 특히나 이 앞서 데모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오른쪽에 있는 저 1번, 2번, 3번 저 카메라 클릭에 따라서 이 캐릭터 근접할 수 있는 이 카메라 위치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캐릭터를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캐스케이드가 적을 경우에는 저걸 동적으로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한 이 캐릭터 얼굴의 저 그림자 처리까지는 디테일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왼쪽이 캐스케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제 2장을 썼을 때, 오른쪽에 4장을 썼을 때인데, 이 머리에 가려진 저 셀프 섀도잉이 4 캐스케이드에서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 그림자 디스턴스를 땡김에 따라서 뭐 비슷하게 연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동적으로 카메라 거리에 따라서 섀도우 디스턴스를 계속 또 바꾸게 하는 것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선은 그냥 그래서 캐스케이드 4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섀도우를 사용을 하느냐 하드 섀도우를 사용을 하느냐를 비교를 했을 때인데요, 왼쪽은 소프트 섀도우를 사용을 했을 때, 오른쪽은 하드 섀도우를 사용을 했을 때 얼굴에 드리워지는 그림자의 경계의 품질이 아무래도 그 소프트 섀도우 쪽이 좀 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SA의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에서는 대개 한 2배 정도 사용을 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왼쪽은 MSA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오른쪽은 중간은 이제 2배, 그리고 마지막 게 이제 8배 이제 샘플링 한 건데요. 아무래도 이 샘플링 숫자가 늘어날수록 경계면이 안티얼리어싱이 먹어서 훨씬 더 부드럽게 처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게임 뷰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작은 화면에서는 AA가 꼭 두드러지게 티가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해상도를 크게 렌더링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적게 쓰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세팅한 환경에서는 720p로 했을 때도 모바일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2배 정도면 크게 거슬리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리플렉션 프로브 소스 역시 리소스를 받아가지고 조금 커스텀을 했습니다. 새로 작업을 좀 해서 아예 그냥 새로 만들었고요. 리플렉션 프로브가 있을 때와 껐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는 이 씬에서는 처음에 디렉셔널 라이트를 하나를 썼었는데, 이 앰비언트 컬러 세팅을 위해서 아래쪽에서 오는 디렉셔널 라이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이제 껐을 때 보여지는 거고요. 조명에 따라서, 특히 그 앰비언트 컬러에 따라서 전반적인 그 캐릭터 분위기가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처 셋업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안드로이드 기반의 처음에 ETC2를 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했었지만은, 이제 불칸만을 이제 지금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ASTC를 사용을 해서 한번 퀄리티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쉐이더를 사용을 했을 때 우선 알베도 텍스처는 RGB를 다 쓰고 있고, 특히 여기 스커트 쪽은 알파로 빠지기 때문에 알파 채널 역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텍스처의 경우에는 R 채널은 메탈릭으로, 그리고 알파 채널은 이 스무스니스로 사용하고 있는 유니티 전통적인 그 마스크 맵 사용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현재 이 G 채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B 채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디테일 텍스처를 넣었을 때는 아마 B 채널을 써도 되겠지만은,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서 일단 비워뒀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사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영역이 가능하겠죠. 혹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G채널에는 AO 맵을 빼버리고 이 노멀 텍스처를 X와 Y만 넣어가지고 하나의 텍스처로 줄이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고민 중이긴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일단 ASTC 텍스처 비교를 위해서 또 노멀 텍스처는 별도로 사용을 했고요. 특히 예전에 제가 모바일 게임 개발할 때 많이 얘기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알베도 텍스처의 경우에는 해상도를 조금 높게 쓰고, 노멀 텍스처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포맷을 늘리고 사이즈는 반으로 줄여 쓰게 되면은 용량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서 그 방법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캐릭터처럼 약간 코스튬에도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캐릭터의 경우에는 이 텍스처 사이즈를 줄였을 때 디테일이 많이 뭉개지는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포맷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 텍스처 품질이 바뀌는지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가 2048, 즉 2K 기준의 ASTC 6x6, 요게 지금 아마 ETC2랑 ETC1과 거의 비슷한 용량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했고요. 왼쪽에 보이는 RGB 24비트가 이 2K, 즉 16메가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ASTC 6x6을 했을 때는 약 2.4메가, 거의 한 8배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ETC로 했을 때도 약 0.3배 정도 차이가 나고, 품질 차이는 일단 해상도가 크기 때문에 4개 다 전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 ETC2에서 ETC1으로 가는 그쯤에는 이 캐릭터 가슴 부분 위쪽에 여기 선 부분 보면은 아무래도 이 좀 계단 현상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텍스처 사이즈를 1024로 줄이게 되면은 이 작업할 때 만들어뒀던 이 가죽 상부의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경계 부분 많이 좀 약간 찌그러지고 티가 좀 이제 디테일이 많이 좀 죽는다는 느낌들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512로 줄였을 때는 이 네 텍스처 모두 캐릭터 디테일들이 많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필요 이상으로 텍스처를 줄인다고 한다면은 그때 되면은 픽셀 포맷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들더라고요. 이번에 이거 테스트하면서. 그래서 사이즈를 결정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시거나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특히 ASTC 같은 경우는 뭐 그 5x5까지 하게 되면은 용량은 좀 커지는데 품질은 굉장히 괜찮아지는데 6x6 그리고 8x8 이제 뭐 10x10 이렇게 계속 줄이게 되면 용량은 정말 확확 줄어듭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 2K인데 10x10으로 줄이면은 그 0.9메가까지 내려와요. 지금 6x6의 그 절반이겠죠. 보다시피. 하지만 이 텍스처 보게 되면은 이 ETC와 다르게 저런 그 블럭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렇게 이제 각져가지고 텍스처들이 표현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텍스처 타입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여기 가슴 부분 지금 오른쪽에 큰 화면에서는 각지는 게 티가 나는데 이 어깨 쪽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또 저런 증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에디터에서 직접 옵션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사이즈나 혹은 이 텍스처 포맷의 압축 비율을 한번 좀 고심을 해보는 것도 전반적인 리소스 효율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금 제가 이제 노멀 텍스처만 기준으로 했던 거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알베도라든지 마스크 텍스처까지 모두 적용을 한다면은 신경을 쓰는 것만큼 전체적인 그 텍스처 버젯을 많이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라이트와 포스트 프로세싱은 이후에 조금 더 손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주와 야간 두 가지가 있고요. 주간에는 디렉셔널 라이트 두 개를 사용을 했고 포스트 프로세싱 리스트는 이 왼쪽에 보이는 저 피처들만 사용을 했습니다. 뭐 특별하게 무거운 걸 사용을 하진 않았고요. SSAO가 2021.1 버전의 URP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것도 사용을 해보겠는데 모바일에 빌드를 해보고 좀 많이 무거울 것 같다 그러면은 제 지금 생각으로는 굳이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봐요. 야간신의 경우에는 스팟라이트 하나와 두 개의 포인트 라이트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 유니티 로고가 돌아갈 때 약간 붉으스름한 빛과 저 파란색 빛이 다 맺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리프렉션 프로브에 사용된 HDR 소스를 포토샵에서 편집을 해서 좀 더 야간신에 맞춰서 느낌을 만들어줬습니다. 저기 그 리프렉션 프로브 안에 들어있는 저 HDR 소스의 저 붉은색 빛은 지금 현재 이 환경에 있는 걸 반사된 게 아니고 제가 포토샵에서 임의로 집어넣은 거예요. HDR 소스 편집을 위해서 포토샵에서 따로 HDR 플러그인을 깔아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조금 야매로 작업을 하셔도 충분히 저런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야간신의 그 야간신, 나이트씬에 대한 그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이 컬러에 대한 부분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시네머신의 경우에는 카메라 위치 1, 2, 3번에 대한 것들을 일단 먼저 배치를 해두고요. 이 CM 카메라, 시네머신 카메라에서 각각의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를 UI에서 바꿔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카메라 간 위치를 이동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M 카메라 전환 시에 포스트 프로세싱 중 이 데스 어필드는 기준신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여기 보이는 이 페이스샷, 즉 이 바스트 샷을 적용될 때만 이 뎁스 어필드가 활성화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네머신에 들어있는 그 포스트 프로세싱 블렌드 옵션을 적절히 활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뭐 포스트 프로세싱 뭐 프로파일을 교체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다른 걸 추가로 사용을 했을 때 뭐 비네팅 같은 경우가 요즘에는 이렇게 겹쳐지면은 DOF가 들어가고 비네팅이 적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절히 프로파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기존 포스트 프로세싱에 중첩하는 식으로 연출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예제는 이 프로젝트 받아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불칸을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포인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오픈GL ES 3.1을 빌드를 했을 때는 저렇게 레이저 빔 나오듯이 저런 식으로 깨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원인 파악은 못했는데 우회가 가능하거나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ES 3.2로 다시 내려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특히 그 지난 시간에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스폰 개수 역시 GPU 파티클이기 때문에 좀 기존보다 많이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이제 디바이스 빌드를 해봤을 때 최초에 이제 한 7,000개 정도 했을 때는 아드레노가 들어있던 이 폰에서는 프레임이 조금 떨어지는 정도에서 충분히 돌릴만 했는데, 제가 사용하던 그 말리 GPU에서는 아예 그 뻗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면서 7,000개에서 2,000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지금 저희 데모에서는 300개만 사용하는 걸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뭐 기술적인 걸 좀 더 파악해보고 더 쓸 수 있으면 더 늘려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표현하려고 지금 체크 중입니다. 이제 이번에 소개된 것은 로비만 진행이 됐는데, 이제 필드를 통해서 캐릭터를 움직이면서 전투도 하고 전반적인 필드의 느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드 에셋까지도 현재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로비 때는, 이번 그 웨비나 때는 소개를 못했고, 유나이트 때도 실제 데모를 시연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일단 컨셉이라든지 레벨 디자인 했던 것들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M2라고 스파팀에서 소개했던 M2 프로젝트에 사용한 그 프랍들을 현재 지금 그대로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M2에 들어가 있는 프랍들을 빼왔을 때 저게 전부 이제 LOD 작업이 다 되어 있고, 이 리소스 자체도 폴리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아마 사용을 할 거고요. 추가로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면서 제작을 해서 같이 배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템플릿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또 작업하실 분들을 저희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그 채널, 여러 가지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도 있고, 제 페이스북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또 사람 필요합니다 고 하면은 작업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이 프로젝트를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최대한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